어디까지 나의 개인정보일까요? 요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SN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저의 이름은 정준하예요. 이 시대의 워킹맘. 직장에서는 멋지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음식 인증샷 찍기, 멋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기, 워킹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등 취미는 별스타기라고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네. 무심코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SNS를 즐겨야겠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인적 사항, 키, 몸무게, 진료 기록 등과 같은 신체적 정보, 검색, 구매 기록, 종교,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 정보, 학력, 전과 기록, 재판 기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 소득, 계좌번호, 금융 내역과 같은 재산적 정보, 기타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정보나 가족정보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주소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유 식별 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를 말하며 회사에서 부여한 사원번호나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다수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보를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하며 IP 주소, 쿠키, 홈페이지 방문 기록, 쇼핑몰 구매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에서 주식 분야 열람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식 분야 관심 이용자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구매 내역과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수 고객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속에 어떤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콜택시 앱, 내비게이션 앱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고 배달음식 주문 내역은 선호식품 세일 정보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기록은 개인 맞춤형 추천 방송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신청 내역은 개인 맞춤형 기업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 잠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신가요? 만 14세 아동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부모님, 조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서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